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고금리와 장기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부동산의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가운데 아파트의 가격이 최대 30%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4일 교보증권의 부동산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요. 주택가격의 주요 변수인 금리의 가격 반영이 본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현재 가격 대비 최대 30%에서 최고점 대비로는 최대 50%까지의 하방 압력이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최근의 아파트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수익률 역전과 공급 과잉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증가 등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2024년에는 가능하면 신규 투자보다는 지키는 해가 되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 전화상담, 문자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편리하게 상담을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끝으로 유튜브 채널에 역시나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때마다 댓글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참여 방법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서초구 방배동 3호 아파트 1차 25평형에서 용산구 이촌동 동아 그린 아파트 30평대로 갈아타면 어떨까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일단은 갈아타기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십니다. 지역이 둘 다 좋아요. 방배동에서 일단 용산으로 이동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평형대도 옮기신다라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서초구 방배동의 25평 3호 아파트. 그렇죠. 자, 용산구 이천동의 동아그린 아파트 33평. 네. 그렇죠? 8평을 넓혀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하는 질문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모로 그 관련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작년 10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분이 고민은 그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월 이후에 발표난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에서 용산구 서부 이촌동의 평수를 늘려서 갈아타기 어떻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3호 아파트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4차는 이제 신삼호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3호 아파트 1차, 위쪽으로 2차, 그리고 그 위쪽으로 3차가 있고요. 3차 위쪽으로는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호선 구반포, 신반포가 아니라 구반포역이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금 도로를 건너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여고 등 교육시설은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일단은 교육 환경은 우수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위쪽으로 보시는 대로 반포 주공아파트의 DH부터 레미안 2개 단지,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레미안 단지가 현재 분양 예정으로서 재건축 신축 단지가 조성될 단지가 총 주변에 4개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3호 아파트입니다. 3호 아파트 1차 같은 경우에 41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와 3차까지 합친다고 하게 되면 900세대에서 한 세대 모자른 899세대예요. 그 세대에서 지금 평수대를 보게 되면 1차만 봤을 때 24평, 25평, 그리고 38평, 49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25평이지만 세대수가 많은 24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1개월 평균 실거래 가격은 14억 9천이고요. 2022년도 6월 달에 최고가가 18억 5천까지 최고가를 찍었던 평형대의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신탁 방식으로 신탁사에 의지해서 신탁사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는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동의율이 모자라 가지고 무산되면서 현재 통합재건축 1차, 2차, 3차까지 합쳐서 통합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설립 방식으로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예요. 진행되지만 아직까지는 재건축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1, 2, 3차가 있지만 제3종이 깔고 있는 1차, 2차와 3차 일부 10개 동 같은 경우가 지금 10개 동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3차의 12동과 13동 같은 경우에는 1, 2차의 제3종 주거단지가 아니라 준주거단지예요. 준주거지역. 그러다 보니까 그 12동과 13동만 떼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총 43층에 약 1000여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24년도 내년도에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바로 옆에 있는 3호 4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41층에 약 940세대 정도 총 합친다고 하게 되면 2000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재건축이 현재 초기 단계지만 진행되고 있다. 약 예상컨대 빠르면 27년, 늦으면 한 29년도, 30년도에 일반 분양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재건축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단지에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단지를. 자, 동아그린 가겠습니다. 자, 동아그린입니다. 동아그린. 자, 한강변에 붙어 있고요. 바로 앞에 지금 현대한강 뒤쪽에 동아그린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이 평형대 499세대 그리고 25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주변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용산역이 한 900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뒤쪽 우측으로는 민족공원, 용산 민족공원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핫한 지역이죠. 자, 용적률이 384%, 건폐율이 23%로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지금 평형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18평부터 43평까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옮기시고자 하는 평형대가 33평대. 그렇죠?
지금 현재 실거래가 1개월 기준은 없고 매매 가격 평균은 호가가 지금 15억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14억 9천이었죠. 비슷한 평형대가 지금 한 8평이 늘어나지만은 비슷한 평형대로 옮길 수 있는 넓혀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두 아파트를 간단하게 들으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런 시청자님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방배동입니까? 이천동입니까? 저는 방배동을 고수하고 싶을 것 방배동을 같아요. 고수요? 네. 지역적인 그쵸. 어떤 선호도인가요? 그리고 호재가 물론 이쪽도 호재가 많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재건축을 바로 앞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호재를 훨씬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렇죠. 아닐까.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동아그린 아파트 지금 3종의 384%의 용적률입니다. 이 용적률을 봤을 때는 뭐예요? 재건축이 불가능하죠. 그쵸. 불가능하죠. 리모델링만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리모델. 그리고 아직 연수도 다 안 차 있죠. 네. 그런데 올 10월 달에 서울시의 발표가 어떻게 났냐면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를 발표하면서 같이 여기를 건드렸어요. 이 아파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동아그린 아파트와 앞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한강현대가 아니고요. 용산구에 있는 현대한강과 같이 동아그린과 현대한강과 같이 통합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조건 하에 종상향을 시켜주겠다. 제 3종 일반에서 3종 일반 이상인 준주거 이상으로 네.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8평 키워가면서 좀 더 호재가 있는 이 네. 지역으로 같이 호재가 이제 직접적인 호재까지 같이 이제 맞물릴 네.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의도가 네. 보여져요. 굉장히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라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양쪽의 직접적인 호재는 네. 이제는 뭐 시차적인 부분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동일하다 보고요.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쵸. 가격을 좀 한번 리모델링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와 그리고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구의 방배동 아파트에 있어서 가격 분석을 가보겠습니다. 자, 3호 1차인데 지금 볼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들어가고요. 자, 2017년도 1월부터 3월 정도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파트가 3호 아파트죠.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 3호 아파트, 3호 1차. 3호 1차 평형대가 25평이었죠. 24평으로 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용산구 이촌동 동아그린 499세대 평형대는 30평대 34평. 자, 지금 붉으스름한 색깔이 동아그린 아파트고요. 지금 파란색이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입니다. 3호 아파트입니다. 자, 동아그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후에 거래가가 실거래가가 떤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3호 1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가 꾸준하게 빈번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일어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그래프의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울기가 중요한데 비슷하게 올라와서 한번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금액대에 현 시점에서는 같은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비슷하고요. 탄력도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호재, 간접적인 호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시간이 근데 오래 걸리지 않는 쪽이면 그것도 하나가 네. 방배동이 맞죠. 네. 주변에 신축을 되어서 나왔을 때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가 먼저 관건일 것 네. 같아요. 자, 용산구와 서초구, 특히 지금 방배 3호 1차 같은 경우에 건너편 쪽에
반포 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30억대가 다 넘는 아파트들이죠. 아직까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송동구의 여러 그 단지 1억이 넘는 아파트처럼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좀 더 안전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방배동 3호 아파트를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심이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내용 확인을 해봤는데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아파트 모두 호재도 빵빵하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평형대를 옮겨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배동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조금 더 빠르기도 빠르고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의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상담 내용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토지 5필지 대략 1,100평 정도를 보유 중입니다. 전망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토지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멀지 않고요. 성남시에 있는 토지네요.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위치를 한번 볼까요?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지금 우리 강남에서 위쪽으로가 지금 이 고등 공공택지 위쪽으로가 지금 세곡동이고요. 네. 세곡동이고 내곡동이고요. 내곡동 위쪽으로가 지금 양재동입니다. 오.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인데, 자 사송동이고요. 사송동에 5필지, 총 5필지에 1,100평 정도의 토지의 전망을 여쭤보셨고요. 자. 분당 신도시, 1기 분당 신도시의 서측이고요. 2기 판교 신도시의 북측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바로 우측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 공공택지 남쪽에 위치해 있는 주변에 이 토지의 어떤 지적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토지다. 또한 지금 본 토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 공공택지 위쪽으로 내곡 택지가 있고요. 네. 내곡 택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에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간다면 10분이면 가죠. 자, 불과 강남까지 한 3,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강남에서 한 10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본 토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평밖에 안 돼요. 200평이 안 돼요. 근데 요 필지 외에 다른 필지를 합해가지고 한 1,000여 평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전이고요. 지목이 전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93만 3,500원입니다.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은 평당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본 토지에 세금 내는 가격이. 네. 세금 내는 가격이. 도시 지역 내에 보전 녹지 지역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비행안전, 군사, 제한보역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북측에 뭐가 있냐면 효성고등학교, 성남 효성고등학교 앞에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고요. 네. 자,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토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농지법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이 농지를 매입하려고 한다고 매수자는 관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히 허가 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의 추가 기재된 토지 이용객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가 접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주변에 본 토지 주변으로 위쪽에 대지, 앞쪽에 대지로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도 4필지, 5필지가 지금 이 뒤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할 걸로, 개발을 했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 토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도로접이고 대지, 인근 대지와 접해 있는 토지로서 본 토지의 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고요. 본 토지 뒤쪽으로 지적을 한번 볼까요? 제 지금 이 펜을 위치를 따라온다고 하면 5필지예요. 여기서부터 1필지, 2필지, 3필지,
4필지, 5필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한 필지만을 말씀해 주셨지만 5필지 다 찾았습니다. 네. 어떻게 찾았냐면 본 필지의 거래 연도를 본다고 하면 거래 연도를 토지의 거래 연도를 봤을 때 2013년도입니다. 네. 그 뒤에 있는 필지도 동이 똑같이. 2013년도 네. 동일한 날에 거래가 됐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가 지금 필지의 형성이 맞고요. 네. 자, 그렇지만 본 필지 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유사 거래가 최근 유사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약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평당 주변에 600만 원대 거래가 됐고요. 현재 지금 보셨을 때 2023년도, 21년도 지목을 달리한 필지 같은 경우에 대지들 같은 경우에 다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새로 한 명 개발이 가능한 도로 전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성 사진에서 봤을 때 본필지 뒤쪽으로 자동차가 서 있고 뒤쪽 창고인지 공장인지를 지금 지어놓은 건축이 완료된 개발 행위를 완료한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가치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본토지 같은 게 주변에도 뭐 1,000만 원 이상대의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토지 또 주변에 아까 처음에 지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서남북으로의 어떤 개발 현황들, 그 개발 현황들이 밀려 들어왔을 때 본토지의 가치는 향후 좀 더 밝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지와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주변에 거래된 시세를 조금 예전에 과거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평당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토지입니다. 여기에다가 개발 행위가 주변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무궁무진하게 밝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노원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상담 남깁니다. 노원구 월계동에 한진 한화 그린빌 25평형을 보유 중인데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용으로 둘 중 어떤 게 나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또는 도화동 도화현대 1차 아파트 28평형입니다. 월계동 아파트를 그냥 보유하게 게 나을지 갈아탄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현재 갈아타기 전략을 역시나 고민하고 계세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노원구 쪽인데요. 두 가지 아파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또는 도화 쪽인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노원구 노도강. 자, 노도강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서울 외곽 지역이죠. 네. 상승기에 서울권에서 가장 늦게 오릅니다. 하락기에는 빠르게. 가장 제일 처음부터 네. 내립니다. 그 특징을 보이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도강 지역이 가격대가 반등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꺾여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2차 하락장에 들어섰습니다. 자, 노도강을 선두로 해서 강서, 은평, 그리고 아래쪽 밑에 또 수세까지, 또 밑에 쪽으로는 금천 등, 또 강남 4구라고 하는 강동까지 가격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2차 하락장에 들어선 게 현재 맞고요. 매물량 늘어나고 있고 금리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미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하락장의 기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지금 상황이 누구에게는 위기가 될 거고요.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위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적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월계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 한진화나 그랑빌 25평을 보유하고 계세요. 이 아파트를 가져갈까요? 아니면 매도하고 송파구 헬리오시티나 마포구 도화 현대아파트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자, 먼저 월계 한진하나 그랑빌 3003세대고요. 22년차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358%에 바로 인근에 1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25평대부터 51평대까지 25평대 현재 지금 1개월 평균 실거래 가격 6억 8,050만 원이고요. 6억 8,050만 원. 2021년도 8월에 8억 5천까지 찍었던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또 분위기가 더 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월계 한진하나 그랑빌 상승기에 언제 오르지라고 걱정하시고 하락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매도를 좀 더 매도에 대한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송파 헬리오시티와 마포구 도화의 아파트 하나는 지금 19평, 하나는 28평 아파트, 각 거의 한 9평 정도 차이 나는 아파트인데요. 두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안 떴네요. 볼까요? 자, 가격 비교 들어가서 헬리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헬리오. 자, 강남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평형대가 지금 가장 작은 평형대죠. 네. 19평. 자, 2017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 이름이 도화 현대 1차죠. 도화 현대 1차 28평입니다. 28평. 자, 두 아파트를 봤을 때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헬리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4년차 아파트고요. 마포구 도화 현대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 30년차 아파트 들어가 있죠. 자, 총 세대수 9,510세대. 그리고 지금 마포 현대 같은 경우에는 1,021세대. 평당 가격이 6,500대 3,700만 원으로서 현재 이 평당 가격도 많이 차이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대단지고요. 5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고요. 대신 도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있어서 예비 안전 진단이 들어가 있는, 신청되어 있는 아주 초기 단계의 어떤 재정 정비 사업의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이긴 하겠지만 아파트라 볼 수 있고요. 자, 가격적인 보겠습니다. 가격적인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2017년도부터 지금 헬리오시티가 파란색, 지금 마포 도화 현대가 붉은색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기에는 헬리오, 하락기에는 비슷, 그리고 현재 지금 반등기 같은 경우에도 헬리오가 윗선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헬리오 쪽에 좀 더 좋은 점수를 드리겠다. 작지만 좀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개의 어떤 가격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도화 현대, 그리고 한진그랑빌, 그리고 현재 지금 헬리오시티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좀 더 헬리오 쪽이, 송파구 지역 쪽이 좀 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세 안고 들어가신다고 했죠. 전세가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세가가 좀 안정적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자산관리, 자산 투자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도강 중에 하나인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보내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전세 끼고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송파 헬리오시티 쪽으로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고객님, 서울시 동대문구 흥홍로의 13번지 현대코아 동관 2동의 14층에 보유하고 있는 4개 호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청량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보유 중인 자가인데 이쪽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바로 앞에 청량리역이 있고요. 네. 자,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 노선. 자, 1호선, 수인분당선, 그리고 경춘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중앙선까지 현재 6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 청량리역입니다. 추가적으로 4개가 더 들어가죠. GTX-B, GTX-C, 그리고 면목선과 강북 횡단선까지 들어가면 10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뭘 타야 될지 정확하게 가가지고 네. 어떤 노선을 어디서 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한 고민이네요. 헷갈릴 수 있는 네. 노선이 이 지금 청량리역에 펼쳐진다. 자, 본 주상 아파트 같은 경우엔 일반 상업지를 깔고 있고요. 깔고 있으면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4층까지는 상가, 그리고 그 이상부터가 이제 주택인데 바로 위쪽에 제기 4구역 재개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량리에 재건축하고는 늘 얘기 나왔던 청량리 미주 아파트가 바로 위쪽에 옆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지적을 한번 볼까요? 자, 지적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지적을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상업지에 있고요. 청량리 밑에 아래쪽으로 지금 지금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고 재건축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신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반 상업지의 재건축 단지에 현재 재건축 단지에 23년도에 입주되어 있는 롯데캐슬, 한양수자인, 그리고 해링턴이 있습니다. 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용적률 한번 볼까요? 자, 현대코아 지금 문의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71%입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준공된 995%고요. 그리고 층수도 65층입니다. 현대코아는 21층이고요. 471%고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991%, 층수는 59층. 바로 앞에 있는 좀 낮은 층이라고 하지만 해링턴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998%, 그리고 층수는 40층까지. 자, 각 단지 해당 지금 문의하신 단지 토지와 모든 토지들의 토지의 용도 지역 지구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교통 호재. 자, 두 번째 인근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간접적인 호재. 자, 단 토지에 우리 현대코아 주상복합이 깔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작지만 인근 단지들의 용적률을 분석해 본 결과 본 주상복합 아파트는 향후 직접적인 호재까지도 누릴 수 있는 전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망을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해하시고 좀 더 보유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걱정하시는 마음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결과가 도래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0개 노선의 교통 호재라는 소식만 들어도 걱정하실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망이 참 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에다가 거기다가 근처에 있는 재개발 호재, 거기에다가 용적률은 조금 낮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지만 주변의 아파트랑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역시나 이 부분도 만사 오케이다 이런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들 명의로 평택 모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전망이 궁금하네요. 현재 입주 기간이고 2억 7,300만 원에 18평 4층을 분양받았습니다. 공장용 사무실인데 임대가 잘 안 나가네요. 답답해서 상담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식산업센터예요. 이번엔 조금 다른 부동산 형태인데 이쪽은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식산업센터가 수년 전에부터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굉장히 많이 공급이 각광을 됐습니다. 받았죠. 분양이 많이 됐고요. 네.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들 명의로 지금 분양받으신 지식산업센터는 송탄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고요. 현재 준공이 완료된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입주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바로 건너편에 삼성 평택 캠퍼스 고덕국제화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1번 국도 건너편입니다. 바로 인근에 지금 7개 일반 산업단지 아래쪽에 지지역 아래쪽으로 지금 평택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송탄 일반 산업단지, 평택 일반 산업단지, 7개 산업단지 지금 파란색이 평택 브라인시티 일반 산업단지까지 껴 있는 전반적으로 어떤 일반 산업단지의 큰 어떤 산업단지를 모여서 대형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는 평택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부성타워입니다. 부성타워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업지역에 있고요. 토지는 1997평 공장용지로 현재 지금 이제 준공이 완료돼서 명의를 넘겨갔는데 현재 지금 여기 지금 사이트에는 그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건물은 지금 지도상에 나오지만 건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거래가도 안 떠 있고요. 토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만 지금 떠 있기 때문에 토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지금 공장용지로 1997평이 되어 있고요. 자, 1번 국도에서 1번 국도까지 950m,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삼성 평택 캠퍼스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1.3km 정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주 기간인데 임차가 안 맞춰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삼성이 메인인데 삼성과의 거리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도 좀 들어서고요. 자,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구로 가산 디지털 아니면 송파 문정 이런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공실 문제에 처해 있고요. 바로 이 지역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평택 삼성전자 바로 앞에 몇 개의 지식산업센터만 입주가 어느 정도 좀 찼고 나머지는 30% 이하의 입주 현황이기 때문에 자, 수년간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물건으로서의 어떤 곽강을 받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지금 임차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일정 시간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지역이 지식산업센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큰 공업화 지역은 맞지만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활성화 단계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운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택으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이쪽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아무래도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되신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언제든지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강남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강남역 인근에 어학원 출근 및 지하철 2호선 역전 기준으로 살기 좋은 곳 조언 부탁드립니다. 20평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왔는데요. 또 이런 상담은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강남역 주변에 어느 곳이 괜찮을지 이런 상담이 왔네요. 제가 지금 상담 문자 올리는 내용이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 그대로 네.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추천을 좀 원하시는데 이제 방송상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네. 발표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지 좀 구체적인 상담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강남역이 직장이에요. 어학원. 네. 네, 그 선생님으로 계신 것 같고요. 2호선 인근에 살기 좋고 공기 좋은 곳.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주택의 종류, 아파트인지, 뭐 다세대인지, 단독주택인지가 일단은 구분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이거를 살 건지, 매매할 건지, 아니면은 전세로 들어갈 건지, 임차를 월세로 들어갈 건지에 대한 구분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러면 강남역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내 자금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쉽지 않죠.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먼저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면서 일단 지리적인 위치, 교통적인 호재, 출퇴근이 용이한 것만 고려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강남역이 제일 좋죠. 강남역이 제일 좋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일단 직주 근접만 따졌어요. 두 번째로는 삼성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향후 저는 이 지역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양재역 일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가 하는 스타일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좀 깊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그냥 하나하나 따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으로 보답해드리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강남구에 있는 매물 어떤 쪽이 좋을까 한번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해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 여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매매를 하실 건지, 전세로 들어가실 건지, 아니라면 월세로 들어가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조금 더 친절한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망원 2동에 거주지가 재개발이 확정되었는데요. 완공일이 7, 8년 뒤라고 합니다. 시세 전망이 어떨까요? 현 거주지는 실평수는 21평형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드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실까요? 자, 망원 2동입니다. 망원 2동의 특징이 뭐냐면 노후된 다세대, 단독, 나홀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에요. 지금 제가 한번 망원 2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지금 윗지역이 요 지역이 지금 망원 2동입니다. 망원 2동 주민센터가 가운데 있죠.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망원 2동의 재개발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죠.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래쪽에 망원동 456-6번지 모아타운 일부가 망원 2동이 들어가고요. 여기 아니면 위쪽에 보면 가로주택 서광, 성도 가로주택으로 들어가는 여기일 가능성이 높죠. 확정이 됐다고 하면. 자, 그렇지만 이 지금 그 망원 2동에 모아타운의 어떤 붐이 불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망원 2동의 모아타운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을 좀 표시해 보면 지금 망원초등학교 인근으로 제1 모아타운 부지 진행입니다. 진행 중인, 추진 중인. 또한 아래쪽에 동교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모아타운 2 지역이 이 제2의 모아타운 지역이 추진 중이고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지금 3지역이 1, 2, 3지역이 추진 중에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 걸 가지고선 확정됐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로주택 성도 서광이나 아래쪽에 있는 모아타운 2차 지금 망원동 456-6번지 일원의 일부가 아닐까 판단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지역 모두 한강의 어떤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전용 면적 21평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이제 대지 면적, 대지 지분에 대한 평가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감정 평가나 아직
시세가 감정평가에 대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뒤를 따져가지고 어떤 그 내가 추가 분담금이나 그런 부분은 따지기가 힘들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다 보니까 준신축 아파트의 가격대를 가지고 망원동의 가격대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망원동입니다. 망원동에 이게 지금 준신축일 거예요. 아래쪽에 지금 2018년도에 들어와 있는 마포한강 아이파크. 마포한강 아이파크가 그나마 이 중에서는 가장 준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강변이고요. 조건에 있던 필터링에서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망원동의 지금 현재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면 망원 대림 아파트 등등해서 쭉 나와 있고요. 인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마포 한강 아이파크 이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평당가겠죠. 평당가가 준신축 아파트의 평당가가 현재 지금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 이 4,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두 지역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강의 어떤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이상의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망원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시세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통해서 한번 시세 분석을 해봤을 때 4천만 원 이상의 가격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의 후곡마을 금호한양 4단지 또는 15단지의 84제곱미터형을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고양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4단지 또는 15단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에서 약 400m, 8개 동에 752세대고요. 29년차 아파트, 용적률 181%에 건폐율 15% 아파트입니다. 자, 평형대 17평과 31평이 있고요. 84제곱입니다. 84제곱 같은 경우에 6억 2,400이 현재 지금 실거래가 평균가로 떠 있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저가가 4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그 중간에 저층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6억 2,400까지 올라 있는 본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3단지, 4단지, 그리고 10단지, 15단지, 15단지까지 이 아파트가 지금 4개의 단지가 통합,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통합정비에 대한 사전 컨설팅 단지로 선정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파란색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정부 여당에서는 연내에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늦어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전까지는 통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 아파트 인근에 일산역 주변에 후곡 3, 후곡 4, 후곡 10, 후곡 15에 대한 어떤 그 통합 재건축, 역세권 복합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지 지분, 평형대가 좀 대형 평수가 있는 후곡 3단지와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22평대입니다. 가장 작은 평형대가 있는 후곡 4단지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13평이 있고요. 15단지 같은 경우에 13.6평인데 전반적으로 4단지를 포함한, 지금 의뢰아지 4단지를 포함한 3, 10,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에 맞게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노특법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시는 게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노특법이 예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매수하시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구례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아이가 곧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역은 김포인데요. 요새 좀 핫하잖아요. 그렇죠. 김포시가 서울시 네. 편입 여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렇죠. 법을 발의를 했어요. 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선 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진 않죠. 네. 없진 않지만 거기다가 중점을 두지 말고 물건에 중점을 두고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김포 한강 신도시의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서측이죠. 서측에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에서 약 700m,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에서 약 750m 떨어져 있는 1,500세대의 7년차 아파트입니다. 2017년도 한 6년 차 되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그 자녀의 학교, 저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주택으로 옮겨가지고 거주를 했었는데, 바로 지금 본 한강 신도시 3차 프로제 아파트 바로 아래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중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분이 통학하기에는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한 300m 떨어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나래 중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본 아파트의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 최근 1거래가 1개월 평균 같은 경우 3억 5천이고요. 현재 호가가 지금 최고 호가 평균이 4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건 3억 6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대인데, 25평과 24평 거의 5제곱미터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평형대의 아파트의 대단지고요. 가격대를 봤을 때 지금 3억 5천에서 3억 6천 사이에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2022년도 중반기 한 5월 정도인가 이 아파트가 4억 7천까지 올랐었습니다. 4억 7천에 현재 한 1억 2천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는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분이 중학교 통학에 있어서는 양호한 위치에 있고요. 자, 두 번째, 언급을 안 하려고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편입 호재는 총선 결과에 장기전이 예상이 돼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이 예상이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매수자 우위에서 매수 가격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매수 타이밍을 우리 아이의 어떤 그 입학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은 내년 상반기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한테 좀 더 유리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 내용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고민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셨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나도 한번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셔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 안에서 편리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검색창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댓글로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이런 내용들까지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